자, 속보라 할까요?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는 없는데 여야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를 잠정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9일 정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을 뭐 이제 상정하겠다 뭐 요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라고 봐야죠.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필리버스터는 아마 안 하게 될 거다. 제가 뭐 며칠간에 거쳐서 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지지율 1%씩 빠지는, 일주일이면은 7% 빠지는 정당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여론들의 비난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또 민주당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은 지금 어떤 보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민생 법안이나 그 앞에 있는 예산안 같은 게 통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속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민주당 생각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긴 하네요. 또 끌려가는 거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내버려둬도 된다. 국민이 이미 여론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냐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어떤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돌출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공수권 아니 그 공수처 기소권 독점만 어떻게 난도질 좀 해서 협상이 좀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통수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안도 통과시켜야죠. 패스트트랙 199건을 지정해 놨죠. 만약에 본회의를 열면은 바로 필리버스터 시작돼 버리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시 패스트트랙도 사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애통수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황교안의 어떤 강경 투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화책을 집권 여당에서는 펴야 되는 것이고, 강경 투쟁의 책임도 집권 여당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 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출구를 마련할 거냐의 문제는 여당의 모두 몫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당은 어떤 돌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 관성적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고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약속하고 의리를 지켜야지, 지금 뭐 민주당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욕하기 시작하면 다 죽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신뢰하고 끝까지 현 정부를 신뢰하고 집권 여당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 우리 디데이가 내년 4월 15일 아닙니까? 4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화책으로 끌어들여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자꾸 밖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책임도 또한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저 새끼 뭐 잘못한다라고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마. 중도 쪽에서 볼 때는 그래 여당 뭐 정치력이 없네 이렇게 나가버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협상안이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9일 날 예산안 처리하고 나머지 이제 그렇지. 서로 합의된 법안들 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나온 보도로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내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려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차이 같은 건데, 그럼요. 예산안 등 민생법안 등을 볼모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점은 뭐냐면 그렇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공수처법이나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에게 끌려가는 상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 다 깨끗이 클리어한 다음에
거기서 이 정확히 말하면 세 개죠, 세 개. 그러니까 카테고리 나누자면 검찰과 이 선거제 개혁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아예 못 받아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신들도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다음에 협상안이 나와서 통과시킨다면 나름대로 모양새는 난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한테 산소호흡기 내주는 건 아니라고 봐. 전쟁이 있어가지고 프레임을 잘못 짜고 잘못해서 상대방이 막 그 비난받고 있는 것만을 즐겨서 다시 협상하자고 들어오는데 여당이 그거를 마냥 밀어낼 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일비 기사에 할 게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음. 원래 지금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11일 날 저기 뭐죠? 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정기 끝나고 무슨 국회라고 하죠? 임시국회. 임시국회를 11일 날 개원해서 4+1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안이었고 오늘 사실은 또 당내 여당 대표가 또 한 소리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9일 날 긴박하게 국회가 지금 예산하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돌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시각각 이 언론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부터는 두뇌 싸움이거든. 게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언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1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네, 잠깐만요. 근데 또 다른 보도가 계속 나와서 혼돈스러운데.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이건요 겁니다. 지금 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법 상정 연기 합의 무산. 그러니까 지금 시간 단위로 지금 바뀔 거니까 일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막상 선언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후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은 자기들이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어떤 명분을 갖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이든 그 야당도 그렇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조건을 보장받으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안 처리나 민생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그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예산안이나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나중에 선거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기들 그 내년 총선에서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제가 합의가 안 된다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당연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제도는 야당의 안을 많이 들어주지만 표 계산을 아주 정확히 해서 표결이 됐을 때 통과될 수 있는 안 쪽으로 아마 여당이 주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기타 4개 야당이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의당이 원하는 안을 줄 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안을 받을 수도 없고 절충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만약에 합의를 한 단계가 나중에 공수처 설치까지 합의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강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맞습니다. 네, 거기서 강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자체도 굉장히 터프한 라인을 자기들이 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경 노선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마 12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번 달 끝날 때까지.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움직이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도 움직이다 보면은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상당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미지를 입은 게 뭐가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동보를 차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동보를 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선은 단식을 했습니다. 우선 웃긴 단식이었는데 그 단식을 하고 나서 중간에 나경원이 들어와서 필리버스터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당직자 전원 사퇴를 들어갔죠.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당 4시간씩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 할 말이 많으니까 4시간이라는 건요. 말하다 보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의원이 4시간밖에 못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0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키우는 거야. 예, 의미 없이 싸움만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황교안 씨가 결국 단식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결국은 그 3개 법안이었었잖아요.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선거 쪽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법안하고 이 3개인데 3개 때문에 200개를 걸고 들어가는 무리수를 뒀었다. 황교안 같은 결국은 김세현 씨 내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김세현 하나 내보내려고 전부 사퇴를 시키고 있다. 나경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중질환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피해볼 건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총 패스트트랙은 4건이에요. 검경 수사권까지 있기 때문에 4건인데 선수끼리는 다 알아요. 253개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50석에서 10석 플러스 그러니까 310석에서 315석 사이에서 합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13개 의석을 줄이고 민주당 12개 의석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이게 예산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이고 이것에 이 정부와의 대책점에 투쟁을 놓고 황교안이 친황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싸움이었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강공 드라이브로 갈지 모르겠지만 황이 어느 정도 현 정부에 동조하지 않으면 본인이 요구할 걸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민 씨가 지금 말하는 게 저는 일부 동의를 한다는 건데,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먼저 안을 내놨다가는 빌미를 잡힐 수 있으니까 지금 황교안이 급하거든요. 신정체제 구축하고 9일날 바로 원내대표 뽑고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미 황교안 머리에는 9일날 이후에 협상할 내용들이 머리에 박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쟁점이 아니에요. 사실 나경원은 합의가 된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계속 약 330석까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의당 등등의 합상 가능한 게 지금 310석이 315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석패율제 50% 적용하면요. 100석에서 50석을 하면 50% 하면 적어도 8석 정도가 한국당이 유리해요. 다 계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돌파를 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공수처의 기소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건 뭐 어느 쪽이 다 확실하게 저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보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명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명분 없는 무슨 단식, 명분 없는 투쟁 이런 거 하기 좀 힘들어요. 무책임하다는 소리 듣고.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이 선수로 뛰어야 되는 대표적인 제1야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최대한 양보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합의가 무산됐다 그러면요. 여기 하나씩 명분 쌓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행 처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건 그냥 패스트트랙이 그런 개념이니까 시간을 준다는 건 그 시간 동안에 합의를 해라 이런 뜻이고,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명분 쌓기 이렇게 해서 또 나경원이 들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안 하는데 통과시키게요 하는 명분 쌓기이기 때문에 당장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인영이 너무 무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그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막 방송으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지금부터는 그냥 간결하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 제가 여의도 집회도 사실상 자유한국당 겁먹으라는 집회는 아니고 민주당 등에게 힘 실어주는 집회였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장수 막 욕하지 말고요. 이 나름대로 그 의미가 다 있다니까요.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